반갑습니다.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지난주 7월 둘째 주 수급 관심주에 대한 리뷰 영상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6시에 한 주간 관심 가져볼 만한 수급 관심주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토요일 낮 12시에 리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수급 관심주로 6종목을 뽑아서 영상을 올렸는데 6개 중에는 코스닥 2개 종목, 코스피 4개 종목이었고 코스닥 종목은 기대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었고 이와는 반대로 코스피 종목은 좀 기대 이하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전 매매 관련해서는 영상 말미에 참고하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스닥 2종목 살펴볼 텐데요. 그중 첫 번째 종목이 파인테크닉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7월 3일 금요일까지의 흐름은 이랬습니다. 소개해 드리기를 수요일, 목요일 보셔라. 거래량이 터졌다. 근데 저기 4,450원 돌파하기 전에 물량 소화 과정을 미리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빨간색이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목요일날 기관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서 지난주 토요일날 소개해 드렸는데 월요일날 조그마한 캔들 양봉이 나왔고요. 화요일에는 5일선에 걸리는 모습까지 나왔었지만 수요일 전고점 돌파했고요. 이때도 기관이 들어왔어요. 잠시 후에 수급 보겠지만 목요일날에도 또 급등했습니다. 금요일날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시면 수, 목 이틀 동안 급등했죠. 근데 그때 누가 들어왔죠? 네, 수, 목 기관이 무려 60만 주 들어왔습니다. 이날의 거래량이 670만 주니까 하루 그 당일 거래량의 약 10%를 기관이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물론 연기금 3일째 매수하고 있지만 투신과 사모펀드가 많이 들어왔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략은 어떠냐? 주봉 와우, 그쵸? 거래 터지고 한번 뽑았고, 근데 월봉을 보니 지금 2009년부터의 흐름을 보고 계신데 보시면 제가 미리 체크를 해 두었지만 5,300원에서 5,700원 수준은 월봉상 부담이 될 수 있는 물량 소화 과정이 꼭 필요한 가격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벌써 파인테크닉스가 지금 월봉으로 말씀드렸던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을 올라섰었어요. 목요일날 부담되죠. 물론 이틀 연속 급등하는 것도 부담이 됐지만 월봉상 봤을 때도 이게 부담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제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이라면 일단 최소 반 정도는 팔고 후위를 도모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일주일 만에 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 파셔도 상관없고요. 종목은 항상 있으니까 대신에 조금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장중 고가로는 여기 보시듯이 31.7% 올랐고, 한 주 동안 딱 지난주 종가랑 이번 주 금요일 종가를 비교하면 한 23%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젠백스입니다. 젠백스도 보시면 한 주 동안 장중 고가로 따지면 약 22%, 딱 금요일 종가로만 일주일 비교해도 약 19.8% 20% 상승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난주 금요일까지 흐름이 이랬었죠. 7월 3일 금요일날 종가가 21,700원이었습니다. 어떤 말씀 드렸죠?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권이다. 어디가? 19,500원, 2만원 이하가.
2016년도부터의 흐름을 봤을 때. 근데 그 자리에서 누가 들어왔다? 네, 요렇죠, 그쵸? 7월 2일과 3일 굉장히 중요한 가격권에서 연기금도 들어왔고 투신도 들어왔고 사모펀드도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차트와 기관이 이틀 연속 들어온 곳을 보고 소개해 드린 거죠. 왜냐? 굉장히 중요한 가격에서 기관에 한 곳에서만 매수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앱클론도 제가 5월 말에 정말 바닥에서 소개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거예요. 아, 민감한 곳에서, 매우 중요한 곳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이 나올 때 그 중심에 기관이 있었다? 그러면 좋은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젠백스에서도 그런 것을 제가 알기에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20% 상승했고 수요일날 점심쯤인가요? 중간 점검할 때도 중간 점검할 때는 파인테크닉스가 오르지 않았죠. 수요일날 오후에 올랐고 아무튼 그래서 25,000원, 25,500원 그 자리는 이 갈색선인 200일 장기 이평선 또 하락하고 있는 121선이 만나고 있어서 좀 탄력이 둔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1차 목표가에 왔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사신 분 있으면 뭐 다 파실 수도 있고 반 팔았을 수도 있고 네 1차 타겟은 왔다. 그리고 뭐 2차 타겟이라고 하면 뭐 한 28,000원, 3만원 정도 볼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종목 4개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이 한올 바이오 파마인데 네, 화요일만 조금 아래꼴에 달리는 양봉이 나왔고 네, 월요일, 수, 목, 금 모두 음봉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더라도 뭐 외국인은 좀 샀어요. 그쵸? 근데 기관의 매도가 연기금보다는 뭐 투신 쪽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뭐 보험, 금융투자도 이어졌었고 근데 이어지는 게 여기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 주 동안 좀 지켜보신 분이라면 최근에 바이오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더욱이 종목별로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좀 지지부진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상황이 나왔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 한 주 동안 보면은 네, 한 11%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수요일날 중간점검 말씀드릴 때 여기 상승하고 있는 하늘색 60일 이평선 그리고 27,000원은 종가상 좀 지켜야 견조한 모습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뭐 사신 분이 계시다면 대응을 하셨는지 그리고 일봉 보시면 여기 요 선 보이세요? 현주가 아래에 아직 하락하고 있어요. 수평으로 돌아서거나 상승으로 전환되진 않았지만 지금 120일 이평선이 25,600원 정도 됩니다. 26,000원 아래에 좀 있는 거고 주봉을 봤을 때도 20MA가 우상향 중인데 얼마냐면 25,400원 됩니다. 350원?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돌린 모습이 아니고 물론 외국인은 사지만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고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좀 추가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26,000원 전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큰 호재나 악재 등이 없다면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일봉에서 121선, 주봉에서 20MA가 있기 때문에 20주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크게 조정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26,000원에서 3만원 수준의 박스권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누스 보시면 월화수는 좀 지루했어요. 그쵸? 근데 목요일 갭상승 나오면서 양봉 뽑고 금요일도 아랫골이 달리면서 괜찮은 모습 나왔는데 뭐 주봉상으로 보면은 뭐 그냥 강보합입니다. 네. 그리고 수급을 보면 목요일 금요일이 흐름이 괜찮았는데 역시나 기관이 그때도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를 해왔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기관이 6월 말 이후에 매수로 돌아섰다. 역시나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좋았을 때는 역시 그 중심에 기관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난주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0만원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열어둘만 하다는 거고 여기 지난 2월 말에 여기 개파락이 있었기 때문에 뭐 93,000원, 95,000원 그 자리에서는 조금 또 뭐 쉬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2분기 실적 기대감은 그래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코스피 종목이지만 견조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제일기획이죠. 마지막 종목은 현대로템이고 이제 5번째 종목인데 제일기획 일봉 뭐 주봉 월봉상 봤을 때는 모두 2만원은 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지난 수요일 중간 점검에서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못하니까 지금 밀리는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일기획 역시나 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겠지만 2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지지부진하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월달, 5월달에 여기 보시면요.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였어요. 이렇게. 지난 흐름을 보시면 그 가격권이 한 16,500원 전후에서 17,800원 전후한 박스권을 보였는데 그건 역시나 이번에도 주 초에 그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120에서도 내려오니까 또 부담이 되는 상황에 좀 한 주간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결국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6월 중순에 이렇게 개파락하면서 이틀 연속 흐름이 안 좋기도 했지만 바로 이렇게 양봉으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강한 흐름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6,500원에서 17,800원 정도의 박스권은 언제부터다? 이미 4월 초부터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언제 동안? 약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뭐 16,500원 전후까지의 하락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기관의 수급에서 좀 매도가 나와요. 물론 외국인은 금요일에 샀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4, 5월 달에 좁은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거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종목 현대로템입니다. 뭐 일주일간 뭐 큰 흐름은 없었고요. 지금 보시면 4월 중순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4월 중순에 장대 양봉의 센터가 한 15,400원, 15,500원 정도 되고요. 많은 이평선들이 몰려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 거의 오기도 했지만 가격을 깬다고 해도 금방 올라올 수 있고요. 15,500원 전후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난 1월에도 이렇게 양봉이 나왔었지만 돌파하려다가 밀렸는데 그 가격이 한 17,200원 정도 됩니다. 역시나 현대로템도 주 초에 그 자리를 강하게 돌파 못하니까 밀리는 거예요. 특별한 모멘텀도 없었고 그래도 볼 수 있는 거는
그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뽑을 때만 해도 소개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의 12일 연속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3, 14, 15, 16 목요일까지 16일째 매수하다가 네, 금요일날 하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연기금은 보시면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며칠째예요. 그쵸? 네. 그래서 여전히 흐름은 이평선이 수렴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한 주를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뭐 중기적으로 회사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적으로 계속 관심 가져둘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6개 종목 리뷰를 했고 이제 중요한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5월 24일 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5월 말부터 매주 일요일에 종목을 뽑아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제가 이렇게 선정하는 종목들이 개별 종목이라기보다는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 그 어느 한쪽이던 간에 메이저의 수급을 확인하고 그들의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에서 선별하는 만큼 개별주 매매보다는 매매를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막 이상한 종목 매매하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어진다면 기대 이상의 수익률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의하셔야 할 점은 제가 그날 당일 실시간 리딩을 해드리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실전 매매를 함에 있어서 비중 조절과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한 손절매 가격을 생각해 두셔야 한다는 게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매수 가격 대비 손실이 종가 기준으로 장중 기준이 아닙니다. 3시 반 딱 종가 기준으로 6%가 손실이 나면 6.05%, 6.2%, 6% 이상 조금이라도 그 기준이 6%가 손실이 나면 손절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매수한 것에 50%를 매도하던 전부를 매도하던 그리고 향후 재매수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F1 아세요? F1? F1 포뮬라 1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죠. 몇 년 전에 개인적으로 과천으로 한번 보러 갔다 왔는데 매우 흥미진진했습니다. anyway, 매우 빠른 속도, 더욱이 순위 싸움을 벌여야 해서 언제든지 불의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F1을 운전하는 선수가 만약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운전할 수 있을까요? 해외 선수의 인터뷰를 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300km, 400km 바닥에 붙어서 그런 운전을 할 수가 없겠죠.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손절매를 두려워하시면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영상 한 주 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영상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모양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